여러분께서는 채널의 블로그 사연 코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성매매가 돈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4년 중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안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성매매 할부로 매일 조금씩 지불하고 소액의 이자까지 붙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있던 성매매 장소들이 최근 다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찌민시의 티녜 다리 및 은구옌 치탕 거리, 은구옌 빙키엠 거리, 타오캠비엔, 황사거리 등지에서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기자는 여러 날 동안 비밀리에 관찰하며 티녜 다리 밑에서의 성매매 여성들의 활동 규칙을 파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모여서 다리 밑에 서서 손님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손님 역할을 하며 술에 취한 척하면서 천천히 차를 다리 밑으로 몰았습니다. 먹으러 가자! 라고 소리치며 다가온 여성이 바지와 노란색 끈 조끼를 입고 자동차 앞에 서서 형님, 나와 함께 늦은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밤에는 손님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녀는 가격을 제시하며 빠르게는 25만 동, 하룻밤은 600만 동이에요. 두 사람 다 즐거우면 할인도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또 다른 여성이 다가와서 형님,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몇백 동에 아까워하시면 어떡해요? 하룻밤 내내 가능해요. 이 가격이면 정말 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만 동과 약간의 잔돈을 꺼내며 이 돈만 있는데 오늘 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인해 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건넨 돈을 빠르게 챙기며 여성은 안 됩니다, 형님. 이 돈으로는 엄마에게 줄 돈도 안 되고요. 대신 저희가 할부로 해드릴게요. 이 돈만 일단 가져가세요. 신분증도 함께 주시면 잠시 보관해두고 형님이 다 갚으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할부 방식이 생소한 우리를 위해 여성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총 12만 동을 받았고 형님이 밤새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니 60만 동인데 부족한 금액은 48만 동입니다. 그녀는 계산하며 마치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업자처럼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수입은 얼마인지를 묻고 나서 하루 수입이 20만 동도 안 된다는 제 대답에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48만 동은 부족하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갚을 수 있어요. 갚는 횟수나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다만 매번 이자 10,000동을 추가로 지불해야 해요. 라고 설명하며 그녀는 손님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세부적인 채무 내역과 지불된 금액, 이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할부 방식은 더 이상 비극적입니다. 성매매를 할부로 구매한 고객은 하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이전에 함께했던 사람과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필요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이 신분증을 담보로 한 종이를 제공합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이 할부 서비스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는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게 번 돈이니 서로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갚으세요. 괜찮으면 가자고요. 라며 여성이 유혹의 말을 건넸습니다. 호황사 거리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성매매 할부 서비스의 숨겨진 면모를 더욱 놀랍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2014년 2월경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개월 만에 이 형태의 서비스는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재미를 추구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여성들도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고급스럽고 외국어를 잘하며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은 상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고객은 주로 고급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은 저렴한 옷과 화장만으로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고객은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할부는 현재 모든 사업에서 투자와 계산이 필요한 시기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기자와의 대화에서 타오캄비엔 앞에 오토바이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녜 다리 밑에 여성들만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호찌민시 전역에서 이 서비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빠르게 퍼뜨리죠. 하지만 고객이 처음 오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쉽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없죠. 보통은 손님이 돈이 없다고 불평할 때만 할부를 제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오토바이 택시기사나 복권 판매자, 노점상들에게는 별 문제 없죠. 이 택시기사는 또한 평균적으로 한밤에 각 여성들은 4에서 6명의 손님을 맞이하며 각 손님과의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계산했습니다. 할부로 제공하면 수익이 적고 보호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성매매 할부 서비스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손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고객이 있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티니의 다리 밑에서 일하는 키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기를 당해서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색상 인쇄된 신분증을 가져와서 플라스틱으로 압착하거나 다른 신분증에서 사진만 교체해서 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작업 장소는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속기 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기당해 공돈을 잃었습니다. 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정통한 헤이 까우봉의 이야기 또한 비극적인 면이 적지 않습니다. 호황사 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 호황사 거리에서 몇 명의 보호비원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런 성매매 형태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할부로 돈을 갚지 않고 계속 가서 여성들과 놀려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자신이 아닌 신분증을 가지고 왔는데 여성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가 할부를 갚으러 갔을 때 보호비원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한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우리는 은구엔 티민 카이 거리에서 활동하는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오토바이 택시에서 얻은 수입을 모두 새로운 취미에 사용했습니다. 할부로 갚을 능력이 부족해지자 그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오토바이 택시 일을 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임대하는 방을 가지고 있으며 밤마다 이 방을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소로 제공했습니다.